네, 안녕하세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후식 된장찌개랑 밥 한 공기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지미 무침 같이 갖고 왔고요. 오늘의 주제는 영안입니다. 영안. 영안이 뭐냐면 영혼을 보는 눈을 이제 영안이라고 하죠. 아마도.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DM으로 영화를 틀리게 하는 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조금 설명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밥은 먹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일단 영화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기운을 느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후자입니다. 하지만 근데 영혼이 언제 튀었냐?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언제 갑자기 이게 보였다 이런 건 아닌데 한 몇 년, 한 2, 3년 전에 이제 귀신을 느낄 수 있게 되면서 귀신을 무섭지 않아 하게 됐어요. 제가 20살 때 이 여자 기숙학원에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그때 귀신을 2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영안이 없었는데 2번이나 봤어. 한 번은 나 숙소 안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들어오면서 같이 놀자 막 계속 그래서 나중에 놀자 이게 한 번이었고, 2번째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쉬는 공간이 있어요. 약 먹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근데 멀리 저 구석에 귀신이 있는 거야. 그게 보였어 그때는. 근데 그게 점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 내 앞에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저 누워있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몸도 안 움직이고 이러다가 몸이 딱 움직이면서 나 엄청 울면서 뛰쳐나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귀신을 내가 무서워한 것 같아. 막 한 10대 때는 막 그런 거 막 귀신 영화 봐도 안 무서워했는데 막 가위 엄청 많이 눌리고 막 귀신을 처음 접해보니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 돼서 영안이란 게 생겼다라는 걸 인지한 게 대충 한 25살?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찾아봤어. 뭐라고 찾아봤냐면 일단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보인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감각의 시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를 내가 느끼고 보이는 거를 그 장면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미지화해서 이제 내 뇌로 각인이 되는 거야. 그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엔 나도 되게 혼란스러웠어. 뭔가 이렇게 보이고 느끼고 이러는 게. 그래서 나 유튜브도 뭐 엄청 정보를 막 다 엄청 뒤졌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그냥 여러 정보가 나와 있지만 그냥 그런 거 안 봐. 그냥 내 말이 맞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영안이 어떻게 트이냐. 난 내가 생체 실험을 좀 했거든. 왜 생체 실험을 하게 됐냐면 난 24, 4살 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한 거야. 그래서 맨날 막 불 끄고 일어나지도 않고 맨날 계속 잤어. 그러다 생각한 게 이번 기회에 뇌를 한번 깨워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뇌를 사람이 이제 살면서 뇌를 몇 프로 안 쓴다고 하잖아. 그래서 왠지 뇌를 약간 개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번 기회에. 왜냐면 불 끄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감각이 다 차단이 되거든. 그러다 보면 뭔가 육감이 생겨.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감각의 차단, 그러니까 오감을 차단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명상할 때 그러잖아. 마음을 비우고 몸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1단계는 명상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영안이 좀 트이려면 뇌를 좀 개조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천재들은 그렇대. 뭔가를 보고 그거를 음악으로 만들거나 뭔가를 보고 그림을 그릴 줄 알거나, 그게 약간 시각의 뭐 후각화라든지 후각의 시각화라든지, 그러니까 몇 개의 여러 감정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냄새만 맡아도 뭐가 뭐 보이고 막 이런 거. 근데 나도 그런 건 있어. 돈 냄새 이런 거 막 나는 사람 보잖아? 그러면 뒤에 막 동전이 깔려있던가 막 집이 보인다거나 막 이런 게 있긴 해.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감각을 차단한다. 그거를 나는 이제 그냥 명상이라고 생각해. 그 모든 마음과 이제 오감을 내려놓는 거니까. 된장찌개는 따로 먹을 맛이 없어. 말아 먹어야 돼. 좀 따로 먹었더니 영 아니야. 말아 먹어야 맛있습니다. 말아 먹으면 아주 기가 막혀. 된장 술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감을 내려놨으면 두 번째로 이제 그 내가 말했다시피 그 감각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감각을 여러 개의 감각을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람은 그 감각을 쓰지 않으면 다른 감각이 발달된대.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면은 귀가 발달된다든지 후각이 발달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꼭 뭐가 어디가 안 좋으면 뭐 발달된다는 거야. 그 자폐아들 중에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나도 그런 게 좀 오긴 했었어. 근데 어떻게 감각을 차단하냐? 안 먹고 불 다 끄고 그대로 시체처럼 며칠 있어. 그런 것도 가능해.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솔직히 기본 조건이 내가 살기 싫어야 되는 것 같아, 세상이. 내가 세상에 살기 싫어진다. 이게 뇌에 입력이 되면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좀 유감스럽게도 두 번째는 살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여러 감각들이 있잖아. 뭐 오감 중에 눈, 코, 입, 귀 만지는 촉각부터 시작해서 뭔가 영안이 트이려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해야 돼. 이게 일단 귀부터 열어야 되는 것 같아. 나도 자세히 들으면 어디서 뭐가 얘기하고 이런 게 이렇게 스르르르 들리거든. 오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청각이다. 이게 세 번째.
귀를 열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귀를 열어야 되냐면 옆에 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러다 보면 독심술도 가능해. 유감스럽게도 가능하다. 이제 후각이 아니라 청각을 깨웠어. 그 우리가 가장 오감 중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눈이란 말이야. 우린 눈으로 보고 직접 봐야 그걸 믿잖아.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이게 영안이 생기는 거잖아. 일단은 뭔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러면 보이기도 시작을 하거든. 뭐가 보이냐? 그 세상의 흐름이란 게 보여.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거든. 근데 그 흐름이 가다 막혔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많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냐는 내 땅이 달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 보여.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을 퇴마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없애려는 사람이 있고, 천도를 해서 하늘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귀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뭐 귀신을 한해 풀어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리고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내 행동이야. 내가 뭔가를 지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을 이제 요구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책도 되게 많이 읽었고, 나는 일단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두루뭉실해서 그래서 영안이 어떻게 생긴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일단 내가 스레드에 올린 나 이제 신체 뭐라 해야 되냐, 그거 생체 실험한 거 올린 거 있거든. 그거 일단 한 번은 보고 오고, 그리고 온갖 4번인가? 그게 온갖 질병 각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갔냐, 내 몸을 엄청 약하게 만들어야 돼. 나는 흡연도 많이 했고, 뭐 인스턴트로 먹는다든지 밤낮이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몸에 안 좋은 행동들. 그 다음에 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호흡을 잘 안 한다든지, 난 잘 때 좀 무호흡을 하는 편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에 대한 압력. 그러니까 영안이 트이려면 혼자가 돼야 돼. 근데 그게 내가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 혼자인 시간이 되게 길어야 돼. 나는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 대학교 때도 거의 혼자 많이도 생활했고, 그 뒤로도 거의 계속 혼자 지냈어. 혼자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언어를 까먹는다. 말하는 법을 잊어버려. 하여튼 뭐 그런 수준까지 왔고, 그 다음에 되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깨우는 거잖아.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알이라고 해보자. 알을 이렇게 깨는 거잖아. 뭐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 되게 10년 동안 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어. 거의 무기력에 시달렸고, 우울증은 내가 책 읽어서 스스로 좀 고쳤어. 근데 나중에 분노조절 장애랑 공황장애가 오더라고. 와. 근데 분노조절 장애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화가 나잖아.
그러면 그게 주체가 안 돼. 그래서 그냥 나도 그걸 아니까 방 안에 한 하루 이틀 틀어박혀 있어.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해야 할까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영화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돼. 나는 심장이 너무너무 아팠어. 근데 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탈모도 오고 몸에 나 마비도 오고 아예 묶었고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던 시절도 있었어. 거의 2년 내내 병풍처럼 누워만 있기도 했었고 이런 시기를 다 거쳐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좀 그렇겠지. 그래도 일반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뭔가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랑 사람들 만나잖아. 보통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 판단을 하잖아. 행동을 보고. 근데 중요한 건 귀야.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보지 않고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똑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뭐든지 모든 거에는 에너지가 있고 질량이 있고 주파수가 존재해. 그거를 내가 읽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Hz야. 그걸 읽었는데 되게 우울한 감정이야. 그 다음에 되게 주파수 진동도 낮고.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서 아 이거는 우울한 느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는 게 그거를 보고 그 귀신이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느끼고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를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악의 일부터 최고의 일까지 다 겪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느낌을 받고 약간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많이 필요해. 그러려면 좀 되게 부단히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 일단 중요한 건 귀다. 들었을 때 나는 거짓말 지금 막 턴오프 할 수 있긴 한데 거짓말을 들으면 귀가 너무 아파. 그거랑 초반에 가위 눌렸을 때도 막 사이렌 소리도 막 많이 들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지. 일단 눈보다 중요한 건 귀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야 무조건. 귀로 들어서 뇌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눈으로 보이게 되면 돼. 딱 이 순서인 것 같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 후각으로 돈 냄새를 맡거나 그거는 뭐 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이 영화를 트이게 하고 싶다 이러면 아까 말했듯이 외부의 압력이나 뭔가 그런 협소한 장소들이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어. 일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몇 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두세 달 막 집에서 불 다 꺼놓고 굶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오로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이러고 있으면 귀밖에 작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귀가 제일 중요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일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뭐 어디 나가야 되고. 근데 막 한 몇 달 동안 집에서 안 나오면서 그런 환경이 조성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외부의 압력도 필요하고 몸도 많이 약해져야지 내 감각이 더 예민하게 살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민한 감각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이제 갖고 그거를 이제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분석력은 한 상위 1% 안에 들지 않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확신은 못하지만 분석력이 되게 좋아.
남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고 책도 많이 읽어서 본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그리고 산과 나무, 뭐 동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만약 내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으면 말을 못 하잖아. 근데 그 아기의 마음을 느끼려면 공감을 하던가,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던가, 아니면 이 상황엔 이렇게, 이 상황엔 이렇게. 약간 예를 들면 뭐 점심시간 때야. 근데 애기가 물어 그럼 배가 고프구나. 약간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강아지 키울 때 똑같아. 얘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 주인은 딱 눈치 딱 보면 안단 말이야. 어떻게 아냐, 뭐 밥그릇을 계속 이렇게 치거나, 뭐 아니면 간식만 이렇게 계속 쳐다본다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신호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신호들을 잘 읽으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청이다. 근데 모든 다른 건 차단돼야 돼. 감각이 귀만을 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23, 24살 때 느꼈던 거는 이게 감각이 막 살아나면서 온 세상 만물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 마약 중에 LSD라고 그게 그 환각작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똑같이 느낀 것 같아. 나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약간 초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만물에 공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무랑 대화할 수 있고 동물애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늘을 보고 이제 운세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난 주역도 조금 공부했고 그다음에 난 관상도 공부 2, 3년 했어. 그래서 처음에 사람 얼굴 딱 보면은 이게 주르르르 다 이렇게 읊어지는 게 가능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결코 많은 정보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 왜 영화를 틀고 싶어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아. 나도 물론 이런 유튜브를 찍고 있고 뭐 SNS로 뭐 테마니 뭐니 뭐 귀신이 뭐니 뭐 운세니 뭐니 이런 거 하지만 그냥 누가 딱 봤을 때 겉보기에 그냥 평범해 보여야 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그 동질감을 못 느끼는 거지. 그 감정은 되게 외로운 감정이야. 그래서 굳이 뭐 영화는 틀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아니 특별해지고 싶은 건가? 근데 그리고 또 영화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모든 만물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근데 내 몸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해. 뭐 차크라니 뭐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이제 명상을 많이 해서 내 몸에 이제 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거를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다. 내 몸에 느끼는 그 기류를 느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이제 이걸 융통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치료가 가능한 거지. 근데 심지어 이제는 원격으로도 기치료가 가능해. 그냥 이렇게 기운을 보고 조절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초능력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거든? 내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환경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졌으니까 별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영화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직결되게 말하면 이제 귀신을 보고 싶다란 말이지. 근데 예전에 어떤 한 분이 귀신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귀신을 잔뜩 데리고 가려고 시도도 해보고 귀신 보게끔 하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되게 기가 센 분이거든. 나보고 뭐 귀신 보게 해주면 얼마 준다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봤는데 막 꿈속에서도 막 나타나게끔 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엔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단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귀신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우리한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이란 게 기운이란 게 있거든. 이제 기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오히려 복받아서 기운 좋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긍정적인 기운을 받잖아. 나는 거의 이 모든 거를 약간 주파수랑 연관을 시키는데 내 주파수를 내가 조절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다르게 흘러간대. 그건 내가 따로 공부를 한 건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되게 고진동의 주파수를 이제 몸에서 뿜어낸대. 그 다음에 우울이나 뭐 상실, 무력감 그럼 되게 낮은 진동의 주파수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그 영환이 생길 때쯤에 나는 그 주파수 영상을 되게 많이 들었어. 거의 몇 달 내내 막 그런 거 있잖아. 50만 헤르츠 막 이런 거 계속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뭔가 좀 잘 느끼고 알면 많은 것들이 이제 주파수에 영향이 있구나 이런 거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 같아. 영안 트이게 해주는 방법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지? 일단 명상하고 내 몸의 기운을 스스로 느낄 줄 알고 귀를 여는 게 중요하다. 한 이 정도 또 요약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운을 보고 느끼고 이게 시각적으로 이미지화가 가능한 거잖아. 근데 내가 봤는데 직접 보인다? 이러면 좀 큰일 날 일이야. 좀 가끔 미래도 보이고 막. 근데 내가 그게 가능하고 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각을 차단하고 내리고 이런 스위치가 내가 잘 돼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 조절이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이는 거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너무 버겁거든.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걸 조절하는 법 배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몇 년간은 사람 얼굴도 안 봤어. 그때 이제 관상 공부할 때이기도 한데 사람을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내가 내 머리로 이제 정리를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정보가 들어오면 너무 힘든 거지. 이제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아버렸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조절이 안 됐고 무차별적으로 막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내가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 외면하고 안 보고 안 듣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노련해져서 기운도 융통할 줄 알고 뭘 들어야 하는지 뭘 내가 봐야 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사람이
보는 거, 느끼는 거대로 이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뭘 보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을 하는지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거를 이제 이뤄내거든. 쉽게 얘기하면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자잘자잘한 사고들이 많아. 정말 무서운 건데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는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잘자잘한 뭔가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그게 더 급하고 더 빨리 해치워야 되는 일인 거야. 하여튼 인생이란 건 그래. 자잘자잘한 사건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사건은 그냥 잊어버리면 끝이거든. 근데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고 싸우고 사람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외면받고 뭐 등쳐먹고 뭐 뒤통수 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달아 지내면서 그러면 그런 자잘자잘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 그럼 나중에는 진짜 작은 파편 하나에도 와장창창 깨져버려. 내 마음과 몸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돼? 신병이라고도 말을 할 때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막 아파. 이유는 없어. 근데 아파. 하여튼 뭐 그런 수준까지는 와야 되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뭐다?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결과는 없다. 그래서 고통을 겪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알고 타인과 나의 관계를 알고 내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할 줄 알면 영안이 트이는 것만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물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 옛날 현인들의 막 책들 노자, 맹자, 공자, 뭐 중용 나 많이 읽었거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봐. 그럼 언젠간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나는 보통 한두 시간 안에 답을 찾는 편인데 좀 어려울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보여. 어떤 사람이 죽어. 근데 그걸 죽는다고 내가 얘기할 수 없거든. 천기누설이라고 왜 말을 할 수 없냐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죽음은 더 빨리 다가와. 그러기 때문에 죽는 게 보여도 죽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을 내가 바꿔버리면 내가 벌을 받아.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하늘은 이제 재판을 하거든, 하늘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서류 같은 걸 올려보내야 돼. 우리가 뭐 경찰서, 검찰청 뭐 이런데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처럼 증거를 이제 하늘에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 나도 이거는 몇 번 안 해봤는데, 왜냐면 되게 큰 사건이어야지 이제 하늘이 이제 심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봤는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재판이 일어나. 뭐 자잘자잘한 일 갖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나쁜 일이라도 조그만 거 여러 개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거 하나를 틀었더니 나비 효과처럼 쫙 다 바뀌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건드렸다. 그럼 내가 벌을 받거든? 그럼 벌을 안 받는 방법이 있어. 뭐냐? 직접적으로 연관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옆에 이제 둘이 싸웠어. 근데 난 보기만 했어. 그러면 잘못한 게 없잖아. 말리지 않았다고 잘못하지 않았잖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이제 내가 가끔 언급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큰 사건을 바꾸려면 내가 그거를 한 번에 바꿔버리면 내가 사고를 당해. 그러니까 작은 사건들을 계속 조금씩 바꾸는 거야. 여기랑 여 근처에 영향이 있는 그 작은 사건들을. 근데 그 하루에 한 개씩, 그러니까 5,000개를 바꿔야 돼. 근데 조그만 사건들 그럼 하루에 한 개씩 바꾼다 치면 5,000일이 걸리는 거야. 하여튼 내가 가끔 뭐 사적인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떠한 큰 일을 바꾸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게 많으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5,000개를 바꿔야 되는데 하루에 그래 노력해서 100개씩 바꿨어. 그래도 500일이 걸리잖아. 아니지, 그래도 50일이 걸리잖아. 하루에 100개씩 바꿔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일단 영환이란 거는 이제 뭐 미래를 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래를 솔직히 우리는 다 계획을 하고 아니면 계획을 안 하거나 어쨌건 어찌저찌 살잖아. 나는 완전 J라서 완전 계획형이라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 진짜 정말 한 몇 년, 한 10년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무계획이 계획이다. 만약 이렇게 그냥 하고 나는 그날에 따라서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옛날에는 하루하루마다 사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한 달 살이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영안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또 궁금한 사항 있거나 뭐 그러면 밑에 댓글이나 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줘도 되고, 뭐 댓글 남기거나 아니면 SNS 스레드에서 한번 물어봐. 나도 이게 항상 모든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에 따라 이렇게 달라가지고. 일단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만.